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마녀의 날로 변동성이 예상되는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다우는 최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S&P 500은 어제의 상승분을 아주 조금만 되돌리고 5,700포인트를 유지하며 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라는 올해 최대의 이벤트가 있었지만 예상 외로 큰 변동 없이 상승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지수들을 분석해볼까요? 먼저 S&P 500은 어제 7월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며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의 상승분을 아주 조금만 되돌리고 어제 오르지 않았던 섹터들이 상승하며 시장 자금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관망할 예정입니다.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하향 추세선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현재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보유하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홀로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러셀 지수는 어제의 상승을 약간 되돌리며 마감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현재 매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을 다시 닿거나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계획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3총사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확인해 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는 63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9월 초 공포에 매수했던 SOXL을 대부분 매도한 상태이고 TQQQ는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관점에서도 UPRO, TQQQ, SOXL 모두 특별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UPRO는 어제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약간 하락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TQQQ는 급등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추세가 결정되기 직전입니다. 저는 공포에 매수한 TQQQ를 계속 보유 중입니다. SOXL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했지만 반도체 주식 리더인 엔비디아의 횡보로 인해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윙 트레이딩 매수 시그널은 없었고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시그널을 점검하며 기회가 오면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도 별다른 변화 없이 모든 자산이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ETF인 TLT와 부동산 ETF인 VNQ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TLT는 금리 인하 이후 선반영된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약간 사라졌지만 7월 20일에 발동된 매수 시그널을 여전히 유지 중이며 현재는 보유의 관점입니다. 부동산 ETF VNQ는 7월 6일부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매수 시그널 발동 이후 두 번의 박스권을 거치며 9월 8일 다시 돌파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또다시 세 번째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돌파 시 매수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할 예정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여전히 구글을 제외하고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인데요. 오늘은 애플과 구글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올해 초 매수 시그널을 보인 후 6월 초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이후 다시 돌파하면서 3개월째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박스권 돌파 시 매수를 추가할 계획이고 저항선 터치 후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드디어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며 상승 모멘텀으로 다시 돌아설지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구글을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섹터 ETF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틸리티 섹터와 주택 건설 ETF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횡보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이 섹터는 방어주의자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성장주의 성격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갈 계획입니다. 주택 건설 ETF ITB는 7월 6일 매수 시그널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최근 고점을 돌파하며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횡보했으나 여전히 8월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전고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할 계획이지만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구석 헤지펀드의 매수매도 일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방구석 헤지펀드는 오늘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나 매도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는 주택 건설 ETF, ITB를 5번째 분할 매수했습니다.
현재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돌파 시 추가 매수하고 지지선이 붕괴되면 손절할 예정입니다. 재미없는 날이든 재미있는 날이든 저의 적립식 투자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도 VO, QQQM, SMH, JEPQ를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아무 일도 없으면 사실 굉장히 지루한데요. 변동성이 있어야 레버리지 ETF들을 스윙 트레이딩하고 돌파 시 매수하거나 트레이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새마녀의 날이었는데 급격한 하락도 상승도 없이 심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좋은 돌파를 보였던 소프트웨어, 반도체, 주택 건설 섹터 중 소프트웨어 ETF만이 유일하게 상승 마감하며 역시 주도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갈 것 같았던 유틸리티 섹터가 아주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9월 17일 돌파 이후 매수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오늘 급등하며 제 계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역시 주식은 원칙을 지키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절은 빠르게 해야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주식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지루할 수도 있고 또다시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도 섹터와 산업을 공부하며 그 중에서 돌파하는 주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